안녕들 하세요. 레이저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고요. 이 강의는 많이 중요해요. 제가 지금까지 주식 공부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친필로 처음에 주식 공부를 하면서 맵을 만든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맵보다 그 맵이 지금의 저를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주식 시장을 공부하면서 자꾸만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원래 제 스타일이 그런데요. Y를 계속 물어 들어가요. 이 밑에 뭐가 있고 이게 왜 움직이고 왜 움직이고 왜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게 컨설턴트 했던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뭐 죽을 때까지 없어질 수 없는 이제 하나의 습관이긴 한데요. 그거를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강의 1하고 2에서는 어떻게 보면 웜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딱 보시면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있다는데 기본이라서 웜업이지만은 이번 3장에서는 사실 마켓 트렌드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고 그러면은 정말 마켓 트렌드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요 다음을 보시면은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 기술적 분석, 그리고서 차트 패턴, 그리고서 뭐 좋은 습관 만들기는요. 여러분 혼자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그 차트 패턴에 이쪽에 집중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이 3장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은 좀 많이 나눌 거예요. 여기서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드밴스 디클라인 쪽하고 이제 인터마켓 릴레이션십 이쪽을 할 거고 그 다음번에 이 부분을 하고 연준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주식을 하셨던지 아니면은 매크로 이코노미가 강하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주식 시장에서 기초가 제일 안 돼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다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서 생각보다 약한 부분이 왜 이 부분이냐면요. 그렇게 비중을 안 두세요. 그리고서 두 번째로는 어디 가서 그렇게 이제 딱 책으로 이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런데 저쪽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는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제 판단에서는 기초 강의 중에서 이 마켓 트렌드 편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서 그 이유가 주식시장 분석과 판단의 가장 기초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출발돼요. 정말 모든 게 다 출발돼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거는 정말 이 모든 게 다 여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돼요. 가장 중요한데 가장 설명이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올 건 이 부분은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에도 사용되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이 기본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좀 이렇게 해서 요거 이론을 설명드리고 또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실전에 쓸 수 있는 실전에 적용하는 모습, 그러니까 차트를 우리가 보는 모습도 볼 거예요. 자, 이게 사실 한 9장이 있어요. 제가 손으로 쓴 게. 그러면서 이 9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종이 페이퍼를 제가 날렸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하는 게 우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주식이 있다 그럴 때 정말 큰 종이에다가 두시고서요. 이거를 만들어 보셔야 돼요. 도대체 과연 이 주식 시장은 뭘로 돼 있길래 이렇게 사람을 좀 머리 아프게 만드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실제로 했던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9페이지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게 옛날에 이제 했던 건데요. 주식에 있어서 트렌드는 올라가고, 우리 사이드워크 아니면 차피 마켓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쪽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는 매크로가 나와요. 그리고서 시장의 인덱스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외환시장, 커머디티 시장, 그리고서 이자율이 어떻게 돼 있고, 채권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 있고, 모네터리 팔리시, 그리고 통화 정책.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M1이랑 M2로 유동성을 보는 거. 그래서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로 오면은 주식이고 선물이고 ETF이고 옵션이에요. 얘네는 마이크로 이코노믹이에요. 미시경제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이클러지하고 알고리즘이 과연 어떤 펀더멘탈을 갖고 어떤 밸류에이션을 갖고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얘네가 짜지는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요. 요 부분하고 그리고서 higher, high, higher, low, lower, high, lower, low.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영어가 참 이상하고 솔직히 말해서 좀 더러운 영어예요. 어떻게 우리한테 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하지 않은 영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다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9장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실 게 오늘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인데 시장의 마켓 트렌드는 딱 세 개예요. 올라가든지 아니면 옆으로 그냥 횡보장이 되든지 내려가든지 요게 사실은 밖에 없어요. 뭐 그 외에는 시장이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얘기를 가장 많은 게 하이어 하이하고 하이어 로 그다음에 로어 하이 로어 로예요. 그럼 얘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고 또 이거를 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강의 맵을 다시 한번, 요거는 제가 이제 뭐, 그 프린팅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항상 꼭 보세요, 이거를. 내가 어디 있고 내가 뭐를 하고 있는지.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지,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한눈에 보이게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하나의 큰 이 맵 속에서 내가 지금 무슨 무엇을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내 약점이 어디인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는. 여러분들 공부 잘하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개별 주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트렌드지만은 트렌드가 움직이는 거 세 가지예요. 가격의 움직임하고 거래량하고 변동성이에요. 요거 세 개가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주식 분석의 4대 관점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마켓 트렌드 분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승, 하락, 보합. 요거는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차트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서 프라이스 쪽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서 그 다음번에 펀더멘털 애널리시스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가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기술적인 분석. 요거는 이제 개별 주식 관련된 거고 요거는 시장 자체예요. 얘는 시장. 얘는 개별 주식. 자, 그리고서 그 다음번에 보시면은 차트 패턴이 나온단 말이죠. 이 차트 패턴은 얘도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미국은 다 통계예요. 통계라는 게 다시 베이스로 하면은 데이터가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는 모든 게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모든 거는 넘버 베이스예요. 말로 뭐 이 회사가 좋다, 뭐 저 회사가 좋다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테슬라가 이번에 왜 갑자기 이제 뭐 900에서 지금 1100불까지 갔다가 오늘 한 1010 몇 불에서 이제 끝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테슬라가 좋아서 전기차 만드는 회사 다 만든 다른 애들은 아니잖아요. 딱 하나예요. 오더가 10만 대가 이니셜 오더가 10만 대가 들어왔다. 헐브즈에서. 이니셜 오더가요. 자, 지금 테슬라는 40만 대를 팝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스틴 공장하고 플러스 베를린에서
이 자동차를 이 모델 3하고 모델 Y인가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40만 대 파는 회사가 뭐 도요타보다 이게 굉장히 커요. 마켓 캡이 커요. 그래서 말이 많아요. 테크 회사냐? 근데 이 회사는 테크 회사가 아니에요. 자동차 제조업 회사입니다. 컨슈머 디스커셔너리. 그래서 XLP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이 많은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앞으로 정당화를 해줄 거냐. 정당화하는 방법은요. 참 많이 팔면 돼요. 그래서 가격도 올리기 때문에 마진도 많이 남기고요. 플러스 사람들의 사이클러지. 전기차에 있어가지고는 테슬라가 최고다. 그러면은 안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아 독존을 할 수 있는 케이가 나온다고요. 그리고서 중국에서도 전기차 이제 뭐 엄청나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고. 유럽도 그렇고 저쪽도 그렇고 다 지금 테슬라가 이제 이 지각 변동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그 밸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켓 트렌드 관점에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켓 트렌드 분석이 상승, 하락, 보합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켓 브레스 인덱스하고 마켓 컨트레리어 인덱스가 있어요. 여기서 얘는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내려가는지 아니면 보합 신호 차피 마켓이 되는 거죠. 마켓 브레스 인덱스는요. 올라가는 엔지 내려가는 엔지 보합장이 있어가지고 얘의 깊이, 한국말로는 깊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마켓 브레스 인디케이터, 브레스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브레스로 가면 깊이도 있지만 넓이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거 있어가지고 디그리, 그러니까 얼마만큼 존재를 찾는 거거든요. 시장이 상승하는 게 얼마만큼 강하냐, 시장이 하락하는 게 얼마만큼 하락세가 강하냐, 약하냐. 이 하나의 어떤 세, 그러니까 강세 시장이냐 약세 시장이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세를 측정하는 게 브레스 인디케이터예요. 인덱스예요. 그 다음에 컨트레리아는 뭐냐 하면은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만약 시장이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이게 이 반대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변동성 지표에. 그 변동성 지표도 이 마켓이 올라가는 거를 지지를 해주냐.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뭐 빅스, 푸콜 레이시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올라가고 있어서 이 올라가고 있는 게 아주 튼튼하고 하더라도 이 밑에서 시장이 언제 반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지표가 있는데 그쪽에서 잘 이거를 지표를 어떻게 이 올라가는 이 트렌드를 가장 서포트를 해주냐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보는 게 이 주식 시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딱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가장 보편적이에요. 보편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왜 우리가 다 보편적인 걸 보냐 이러면은요. 주식 시장에서는 한 가지를 알아두세요. 딱 한 가지. 자, 모든 사람이 예스를 할 때요. 여러분 혼자 노하면은요. 돈 잃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스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라고 해도 예스 하시고 가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정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뭐 퍼스널리티, 휴머니티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돈 버시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 시장에서 여러분의 온 월드 가셔가지고 퍼스널리티하고 휴머니티를 가지고서 여러분께서 도네이션도 하고 남도 사주고 여러분 원하는 것도 사시면 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에서 여러분이 10빌리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 예산 요 정도 존재지 얼마 안 되고요. 뭐 1밀리언 있다 그러면 보이지도 않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시장이 예스 할 때 노하시면은요. 패가 망신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스 한다는 건 뭐냐?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간다고 시장에서 지표가 그러는데 아무 생각 없이 혼자 뭐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잖아요. 내 감상, 내 기분상, 내 그냥 그 이 직감상. 그럼 망해요.
여기에는 논리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프라이스 액션하고 발륨하고 이제 볼레틸리티가 있어요. 이 세 개가 항상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이 지수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프라이스 액션은 이쪽 해가지고 상승 하락 보합이, 이 얘기 무슨 얘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위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행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프라이스 액션이고요. 마켓 브레스 인디케이터는요, 가격하고 볼륨이, 거래량이 같이 가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컨트레리아는요,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볼레틸리티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뭐 어떤 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 요 세 가지 애들이 있는데 얘만 순수하게 보는 경우에는 우리가 상승 하락 보합이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higher high, higher low, lower low, lower high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그 프라이스 액션에서 볼륨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좀 더 약간 복잡해져요. 그게 다음 시간이에요. 이거를 하는 게 Advanced Decline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 올라간 주식수와 내려간 주식수를 해가지고 Advanced Decliner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발륨에 있어가지고서는 이 Advanced 발륨하고 Decliner 발륨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하고 발륨을 이 보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해서 두 번째는 Advanced Decline 쪽이에요. 그럼 볼레틸리티는 뭐냐?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볼레틸리티를 가지고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여러분께서 판단하는 거. 여기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으시니까, 책 있으시면 제가 책에도 이제 페이지 여기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한번 여기서는 항상 보시고 책을 또 보시면은 좋아요. 자, higher high, higher low, lower high, lower low는요. 딱 이 그림이에요. 올라가는데 고점, 올라가다가 내려면 higher low, 올라가는 것도 higher high, higher low, higher high, higher low 하다가 higher low보다 내려오면 갑자기 새로운 스테이지가 돼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 전에 있던 것보다 이제 요 떨어진 게 낮아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패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드밴스하고 디클라인 쪽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처음에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하이어로, 로어 하이, 로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가격의 움직임만 보는 게 이게 이제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예요. 자, 그러면은 어드밴스 디클라인은 어디 가서 제일 잘 나오냐 하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 있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이 1889년 7월 8일 날 우리 다우 지수 만든 찰스 다우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1889년 7월 8일. 이게 대단한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거니까 역사가 지금 2021년이죠. 100년. 한 30년 된 거죠. 130년. 이 130년 동안 미국에서 신문 중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는 게 월스트리트 저널이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아피니언은 몰라요. 하지만 시장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 이 월스트리트저널을 보시면은요. 이 마켓 다이제스트가 나와요. 항상 뒤쪽에 가면 차트가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월스트리트저널만요. 제대로 다 보실 수 있으시면은 정말 시장 전문가가 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어서 시장에 이 정보가 어디 있냐? 얘예요, 얘. 어드밴스 디클라이너 쪽이라 그러지. 여기서 뭐 오늘 거래량이 어쩌고 몇 개가 올라갔고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 때, 우리 이제 이게 브레스 인디케이터랑 뭐 이게 뭐 어떻습니다, 좋습니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요 차트 하나, 요 차트 하나를 매일 비교해가지고 본 게 브레스 인디케이터가 돼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굉장히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로 데이터는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뭐 인터넷에 되겠지만은요. 제가 공부하던 1994년에서 1996년까지도요.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가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는 나와요. 모니터는 가서 이제 브로커는 가질 수가 있어요. 제가 브로커가 되거나 트레이더가 되면은 저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은 액세스가 안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 신문을 보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서 뭐 이거를 어느 한순간에 잘 사고 팔고 이러는 게 안 됐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롱텀 인베스트먼트. 지금은 우리가 가격이 리얼타임이잖아요. 그 당시에 리얼타임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롱텀 인베스트먼트고요. 그래서 만약에 팔라 그러면은 그 전날 장이 끝나가지고 브로커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날 브로커랑 전화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자, 하이어 하이로 로우 하이 로우 로우 할 때는 좀 이 영어를 겁내하지 마세요. 이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은데요.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거 정말 비슷한 영어 같은데 세밀한 영어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은 많이 헷갈리세요. 자, 이 하이어하고 로어는 비교급이에요. 비교급. 비교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요. 저번보다 높다는 얘기가 하이어. 그럼 상승이란 뜻이에요. 로어는 뭐예요? 그러면은 저번보다 낮은.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에요. 그럼 하이어 하이는 고점이고 로어는 뭐 저점이죠. 제가 여기서 로어를 써야 되는데 이건 저점이죠. 그럼 우리가 알잖아요. 하이로. 그러면은 하이라는 거는 이 하이어가 나오면은 저번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고점이네. 하이어 로우는요. 저번보다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점이네. 그러니까 약간 밀렸다예요. 자, 보세요. 저번보다 고점인 상승 죽이면서 고점에서 하이어 하이. 저번보다 고점이 약간 낮아졌네. 조건은 여기 1번보다 3번이 가격이 더 높아야 돼요. 이 정도쯤에 와야 돼요. 이게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번에는요. 이게 가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고점이네. 그럼 얘보다 높아야 돼요. 저번보다 높아서. 근데 저번보다 높아서 상승 주기는 약간 낮네. 5번도 2번보다 높아야 돼. 5번도 3번보다 높아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가장 안전하게 갈 때는 2번하고 5번하고 있으면 5번이 높아지면 좋아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오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도 이렇게 해서 하이어 로가 가요. 이렇게 하이어 로가 계속 가주면은요. 차트가 굉장히 이쁜 거예요. 그냥 상승이에요. 상승. 그럼 이 하이어 로에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보잖아요. 왜 이동평균선을 보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동평균선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이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얘를 잠깐만 아니요, 그건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한 게 하이어 하이고요. 그 다음번에 요 시점에서 하이어 하이가 깨지면은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위로 올라갈지, 밑으로 내려갈지, 거기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케이스를 한번, 이번에 이제 이번 한 2주 동안에 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이번 방송에서는. 그럼 저번에 하이어 로보다 하이어 하이가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시장이 급락을 해버려서 저번에 하이어 로보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8번까지는 다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상승장이 마감이 됐다 떨어졌다 그건 몰라. 여기서부터 새롭게 또 출발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니라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굉장히 uncertain한 어디로 갈지 잘 모르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올라갔어요. 반등을 했으니까. 근데 저번 지점보다 못 올라가면 아직 하이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저번 고점보다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8번이 더 높았죠, 여기서. 그럼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데 다시 내려오는데 9번보다 높은 데서 왔어. 얘가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은 여기가 로어 하이가 되고 로어 로가 되는 조건인데 아직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9번하고 9번, 10번, 11번은 중립지역이에요. 중립지역. 이게 횡보. 옆으로 이렇게 가는 어딘지 지금 잘 모르는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11번에서 출발해서 갔는데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저번보다 낮죠. 8번보다 10번이 낮죠. 8번이 높죠. 낮아가지고 내려가고 있으면 이거 여기가 아니 이쪽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10번보다 12번이 낮아요.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11번보다 더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럼 여기 로어 하이가 되는. 내려가는 데 있어서 고점이 되고 내려가는 데서 저점이 돼서 반등을 해요. 반등을 해가지고 또 이따 다시 또 이 지점보다 내려가게 되면은 두 번째 하락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로어 하이, 로어 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패턴을 요 하이어 하이 하이 로를 가지고 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많아요. 뭐가 있냐? 이 이론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왜 제가 그 찰스 다우 아저씨를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다우 시오리를 나중에 배울 거예요. 우리 다우 할아버지께서 이 189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월스트리트 뭐 미국의 주식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차트에 대해서 이런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 테크니션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서 기술자라고 그러진 않고요. 이 테크니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차트 테크니션이라고 그러는데 그 1세대예요. 1세대. 1세대.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서 보시면 이거 차트 안 봐도 돼 그런 사람 있죠. 그럼 다우지수도 안 봐도 돼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미국은 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우리 찰스 다우 아저씨도 할아버지도 이걸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실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찰스 다우 때부터 이렇게 만들었고 요거를 가지고서 이 찰스 다우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이론을 만든 게 다우 시어리예요. 그 다우 시어리에서 그 다음번에 가는 게 어큐뮬레이션 앤 디스트리뷰션이에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카바를 안 할 거지만은 거기서 또 나가는 거는 우리가 엘리엇의 웨이브라는 게 있어요. 엘리엇 웨이브. 그러면 여기처럼 뭐 1, 4, 모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패턴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주식에는 이게 안 맞아요. 근데 미국 주식에서는 이렇게 활용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이게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 로어 하이, 로우 로예요. 이게 제가 이제 요거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따 또 이거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OHLC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OHLC. 자, 우리가 뭐 데일리 뭐 데일리 패턴도 있고 5분 패턴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말로는 일봉, 5분봉, 뭐 주봉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하나의 이게 캔들스틱이라고 하고 이제 OHLC 바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라고 했을 때요. 요 OHLC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보는 게 많아져요. 아까 얘기한 하이어 하이 하이 로 이쪽도 우리가 이 하이 가격 갖고 볼 수도 있고요.
오픈 가격 가지고 볼 수도 있고 클로즈 가격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서 이 네 개를 평균으로 나눈 걸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하나 보셔야 될 거는요. 이 하이와 올라가던 내려가던 이 로우가 하루의 변동의 폭이에요. 이 하루의 변동의 폭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20일 동안 주가가 이 계속 하이에 있던 가격보다 더 위에 있으면은 주식 가격은 상승을 해요. 근데 여기 있다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더 내려가면은 주식이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의 프라이스 액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많아요. 분석하는 게 많고. 그런데 요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요 OHLC예요. 안정적인 주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보세요. 하이가 85불이고 로우가 45불이에요. 오늘 오픈한 가격은 50불이어서 85불까지 올라갔다 하루에 45불 내려갔다 80불 됐어요. 야, 이거 우리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이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 다 어떻게 돈을 잃으시냐?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팍팍팍 20%도 70%가 돼 70불이 돼 이때 사세요. 그럼 70불에서 85가 돼요. 우와 신난다. 나 하루 만에 20불 벌었어.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5분 만에 45불까지 떨어져요. 패닉이 되죠. 나 반을 잃었어. 그러다가 요 중간쯤에 한 막 중간중간에 올라오면 한 55불쯤에 팔아요. 그럼 또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그럼 여기서 또 막 사요. 그 다음날 또 이렇게 떨어져요. 자, 이거는 그런 걸 이제 웃으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여기서 뭐냐면 이만큼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은 비싼 주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말 잘하는데 앞에 하이 리스크는 다 잊어먹어요. 하이 리턴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변동성이 있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한테 위험성이 있을 것이냐. 자, 그리고서 이 하이 가격과 로어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수든지 뭐든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자, 그래서 변동성이라는 거는 1년의 변동성이라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될 거고 일주일이면 이런데 가격 변화의 폭이에요. 레인지예요. 이게 상승, 하락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승을 했을 때 최고 가격과 하락했을 때 내력 가격 이 레인지예요, 레인지. 이 레인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하이 볼레틸리티. 이 얘기는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는 다 인디비두얼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이게 폭이 크면 클수록 하이 리스크예요. 이 하이 리스크는 뭐냐? 하이 리턴이죠. 말씀드린 대로. 근데 여러분들께 옆에서 보시면은요, 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주식을 좋아하면서요, 다 이 얘기밖에 안 하고 돈 많이 벌었어. 이거 돈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주식하는 분들은. 어디 가서 다 내 자랑만 하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손절하는 케이스, 특히 작년에 스펙, 올해 스펙, 그리고서 이상한 주식들, 바이오 주식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래서 버피동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안 좋아해요. 대부분 다 하는 게 코카콜라. 아주 안정적인 주식들. 그거는 뭐예요? 아까 책 앞에 보시면은 여기서 85, 45가 1년 정도, 1년. 1년에 딱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 정도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연면은 이런 주식들을 좋아해. 천천히 움직이는 주식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리스크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의 이제 또 이 투자 방법이.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스크라는 게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시장을 잘 파악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의 폭을 지수에 적용해가지고 마켓 트렌드를 파악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책의 7장 330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앞에 말씀드렸던 예, 예, 예를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책을 마무리하기 전에 책에 나와 있는 그 페이지거든요. 그러면은 차트를 제가 트레이딩뷰닷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트레이딩뷰닷컴을 이용하는 거는 트레이딩뷰닷컴이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미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에 계신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 증권사 플랫폼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어떤 증권사 플랫폼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거 하는 법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 공부를 여지간히 뭐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이면 한 1년이 넘어도 거기 있는 기능을 다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플랫폼은요. 이게 옛날에 일본 거를 그대로 카피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주식하고 한국 주식에 맞지 미국 주식엔 또 안 맞아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미국 주식처럼 세밀한 거를 못 받쳐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다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이 트레이딩 뷰닷컴을 사용을 하자. 근데 트레이딩 뷰닷컴에서 단점이 있어요. 이게 좀 어느 정도가 가면은 돈을 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유로를 웬만하면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으니까 뭐 꼭 그 인디케이터가 뭐 이렇게 너무 많으면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차트라든지 시장의 고수가 되면은요, 이 밑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게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아니면 오실리테이터를 보는 곳이에요. 밑에가 여기서 몇 개에 따라 가지고 요거 나중에 설명드릴 이게 많으면은 되게 잘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고수들 보면은 하나나 두 개, 맥시멈 세 개밖에 안 봐요. 저도 하나 정도밖에 안 봐요. 하도 많이 보다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볼 때나 여기 사정에 맞춰서 들어가는 걸 보지 그렇게 많이들 안 봐요. 근데 차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한 대여섯 개 막 붙여놓고 이게 쓰면 와 이게 맞는데 이렇게 많이들 감탄을 하세요. 감탄을 하세요. 근데 그 감탄을 하시면서 그 차트대로 못 밟고 넘어가세요. 그게 좀 다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위에 시장 흐름의 변화를 제일 먼저 파악하는 곳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어가지고 요 이제 가격의 흐름을 보게 돼요. 여기서 하나 잠깐 보시고 갈 거는요. 제가 여기 비해 보면은 하이로가 나오죠. 하이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갈 거예요. 그리고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에서 계속 가다가 여기 밑에서 내려오면은 여기 이제 파는 지점이 돼요. 그래서 작년 3월처럼 이렇게 내려간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빨간색을 내려가면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사람들은 팔아요. 그리고서 빨간 선을 다시 타고 들어오면 또 사요. 이것도 연습이 되셔야 돼요. 이거를 사라고 그랬더니 이 지점에서 맞물려 가지고 뭐 팔자마자 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크게 봐야 되는 거지. 하나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주식 시장은요. 요거 꼭 알아두세요. 금융 시장에 A가 B다. 그래서 B는 C고 C는 D다. 그래서 A는 D다. 라는 귀납적 방법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해요. 차트에 있어가지고 A에서 B하고 B하고 C하고 될 수 있는 probability가 높다라는 거지 must 아니에요. A equals B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명했지만은 뭐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뭐 주식 시장이 떨어진다. 이게 또 낮아지면 올라간다. 이거는 롱텀으로 아주 롱텀으로 가면 메이크센스가 되지만은 데일리 체인지는 다 달라요. 뭐 달러가 올라가면 이게 이렇고 그건 데일리로 그렇게 안 변해.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베리언스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은 롱텀으로 보니 오케이. there is some correlationship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께서 하는 뭐 사이클러지라든지 이런 식에 있어 가지고 무슨 하나의 하이포테시스를 내가 가설을 검증을 해 이론으로 만들 때는요. 100%의 케이스가 아니에요. 50%가 좀 넘어가거나 60%, 65%가 넘어가도 우와 하고 박수 치면서 야, 네 하이포테시스가 이제 이론이 되는 거야.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바이오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플라시보, 그러니까 이제 가상약이라고 그러죠. 어떤 그룹에 있어서 A라는 그룹이 있어서 여기다가 플라시보를 주고 여기다 직접 얘기를 했더니 뭐 얘보다 이게 뭐 훨씬 더 뭐 좋았던 거 잘 몰라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샘플이 몇 명이어야지 페이즈 1이 통과가 되고 페이즈 2가 되고 페이즈 3에 A가 되건 B가 돼요. 이 샘플이 많을 것 같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못 통과하면 따다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확률의 게임이에요. 주식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조심해야 될 팀 이런 타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의 트렌드를 보는 하나 방법이지 머스트는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얘도 봐주고 쟤도 봐주는 이제 여러분들의 시각이 넓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아까 말씀드렸대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에요. 가능성이. 그리고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거기서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트렌드로 보고서 하는 거고 그 트렌드를 또 위주로 사고 파는 방법은 제가 책에도 있었는데 제가 껐나 보죠. 이거 말고요. 제가 파워포인트가 잠시만요. 여러분 들어가면서 책에 있는 차트를 보려고 그러면은 나중에 책에도 나오지만은요.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장 트렌드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서 주식시장을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제 차트 쪽으로 이제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차트를 보려고 그러는 이유는 사실 차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셋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실제 적용 사례는 오늘 기준이에요. 2021년 10월 26일 녹화 방송을 보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사용 프로그램은 트레이딩 뷰닷컴입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뷰닷컴에 있어가지고 잠깐 가볍게 설명을 드리면서 갈게요. 자, 트레이딩 뷰닷컴을 가시면은요, 이렇게 나오는데, 트레이딩 뷰닷컴을 사용하시는 분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더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뷰닷컴을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처음으로 들어가가지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이게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으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나오고 가격이 꽤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될 게 많아가지고 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 책 쓰기 전에는 얘 유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유료를 사용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싱크로스윙이라고 그래가지고 TD 어메리트레이드 거 써도 충분하니까요. 그리고서 이제 다른 데서 우리 첫 시가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지 위블 것도 괜찮아요. 공짜로 쓰는 거. 그러니까 꼭 이거를 써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를 꼭 써야겠다. 그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를 쓰시면서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는 저는 솔직히 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막 하다가 뭐 선생님이 여기서 강의를 하니까 이거 쓴다 그러는데 솔직히 이게 꼭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은 이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나가는 비용을 초기에는 줄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실력이 되고 높아지면은요, 비용이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 이해를 못하는데, 100%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이게 웨이스트 오브 머니예요. 이 주식 시장에서는 기회비용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아낄 수 있는 비용 끝까지 아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이거가 뭐 꼭 그거 하다. 정말 정말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할 정도가 됐다 이러시면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시면은요, 정말 제가 정말 부탁인데 이렇게까지 차트를 써야 되나? 만약에 그렇다면 요 정도에서 막 잡으세요. 요쯤에서, 요쯤에서.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요거 말고 얘네는 또 앱이 있어가지고 또 앱을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하이어로에서 하나 안 보여드렸던 게 있어요.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게 있어요.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어, 재미있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시만요. 원래는 이제 책에 보시면은 스탁차트닷컴이라는 데가 나와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전통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에서 클래식하게 정말 클래식하게 공부했던 차트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면 여기 가셔가지고 이제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이제 하나 있는 게 좀 재밌는 게 있어서 그래요. 10년만 말고 이제 제가 여기는 차트 패턴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가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건 없고요. 잠시만요. 여기 같은 경우 예전부터만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만 쓰던 게 자기네 그 폼이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건좀 차트 패턴이고 여기서 이제 뭐 여기 나중에 말씀드릴 피벗 포인트도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도 얘는 잘 안 써가지고 음, 오토 서포트 레지선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자동으로 이제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모르면 1차트로 이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옛날에 이제 S&P 500 데일리로 그럼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볼 때 얘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저항선이 되고 녹색이 지지선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래요. 여기서 자동으로. 근데 요것보다는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게 하이어 로잖아요. 그럼 거기 있어가지고 어, 하나 여러분께서 봐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제가 파워포인트에 낀다고 그러고서 깜빡했어요. 몇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쓰는 거. 자, 요게 하이어 로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거 저번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트렌드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 트렌드 라인. 지지선하고 저항선 우리가 트렌드 본다 그랬죠. 올라가는 트렌드는 이걸로 봐주셔야 돼요. 올라가는 트렌드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올라가는 애들은 이 밑에 부분을 지지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갈 때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걷는 모습을 생각하세요. 발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이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해서 발끝이 딱 이렇게 이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생각했을 때, 아, 이거 올라가는 거다. 근데 내려가는 거는 위에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위에서 뭔가가 사람 머리를 누른다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 트렌드가 생겨요. 그럼 이게 하락선이 돼. 자, 요거 예를 한번 보여. 요즘에 이 S&P 500가 되면서 여기 해가지고 굉장히 예를 들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SPY를 가지고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 이제 여러분들 뭐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원어원 말고 컴퓨터에서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데, 자, 여기 해가지고 데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S&P 500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하이어 하이 하이로를 볼 때 가장 여러분들께서 잘 쓰실 수 있는 게 지그재그가 있어요. 직잭. 아셨죠? 직잭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잭이라는 애를 치면 되는데 저는 여기 이제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올게요. 이게 그러면은 5하고 10이 있는데 5하고 10이 있다라는 거를 앞에 5는 퍼센티지예요. 5% 이상 떨어지면 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그림이 나요. 우리가 SPY로 해서 직잭이 2에서 5인데 얘를 5 하고 10으로 놓는다 그러면은 거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 이제 2020년 3월에 이렇게 했을 때 나왔다가 이런 식의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했기 때문에요. 이게 그렇게 했죠? 이게 차트가 자, 그럼 여기가 자, 보시면서 여기 올라갔어요. 그럼 하이어 하이가 되겠죠. 그럼 여기보다 낮은 데서니까 하이어 로가 돼요. 다시 또 하이어 하이가 되겠죠. 하이어 로가 되죠. 하이어 하이가 되고 하이어 로가 돼요. 그럼 쭉 올라서 하이어 하이인데 저번보다 여기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갔는데 비슷하게 오케이. 너 그럼 뭐 그냥 내가 좀 제네러스하니까 봐줄게. 그래서 하이어 하이가 돼요. 하이어 로가 돼요. 또 하이, 로, 하이, 로, 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느긋하게 보시면서 시장을 즐기시면 돼요. 얘는 5%가 움직이기 때문에 5%가 떨어질 때만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느긋하니면은 이 시장이 재미가 없다기보다 이 좀 장기 투자에 맞으시는 거고요. 얘를 2% 구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딱 바뀝니다. 좀 복잡해져요. 이렇게 변동성이 많아져요. 그럼 이걸 어떻게 되나?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보면은 여기서 해서 계속 하이어 로가 있었고, 하이어 하이가 자고, 하이어 로,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 하이어 하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깨졌던 거예요. 깨졌죠. 이게 이번에 9월 달 들어와가지고 9월부터 이제 우리 오늘 10월 26일까지 보면은 요때까지의
이 변동성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럼 여기서 내려왔으니까 이전에는 히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새로 보셔야 돼요. 새로 보시면서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여기가 해서 얘를 못 넘었잖아요. 이게 로어 하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내려왔어요. 새로운 로어 로가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린 요 4,460 그리고서 여기 한 4,300 요 구간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내려올 때 여기를 뚫고 내려가면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이 안 좋을 거고 그게 아니고 아 여기서 여기까지 왔다가 새로운 반등이 되면은 좋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보면은 여기서 다시 출발했으니까 하이어 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 전에는 또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얘는 히스토리가.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넘었기 때문에 이 부근이 4,500이 저번 그 고점보다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단계 이 상승장으로 된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시장이 어디가 무너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4,300, 4,430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가 무너지면은 다시 내려는 그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라인 구간이 굉장히 이제 타이트한 에리아라고 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하이어 하이 하이어 로입니다. 이게요. 하이어 하이어 로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린 게 있었죠. 이 하이와 로를 봐라. 그러면 하이와 로를 볼 때는요. 이 직책을 또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서 이걸 캔들스틱이 아닌 라인으로 바꾸셔도 돼요. 좀 더 보기가 편해요. 요것만 가지고 보신다 하면은 자, 우리가 여기에가 요 부근에서 여기서 무너지는 들어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계속해서 이 20일 동안에 요거 셋업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요거 셋업을 또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러는데 제가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 FX 인디케이터로 가세요. 치는 게 나와요. 그러면 무빙 에버리지거든요. 그러면은 무빙 에버리지가 있으면은요. 무빙 에버리지 익스포넨셜을 잡으세요. 요거 차이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 두 개를 하세요. 자, 그럼 두 개가 맨 처음에 나오는데 여기서 톱니바퀴를 누르세요. 그러면은 지금 랭스를 길이라는 거는 우리가 1차트이기 때문에 9면은 9일, 20이면 20일, 20이라고 그러는 거는 일주일에 트레이딩 데이가 5일이에요. 그러면 4를 하면은 20, 한 달. 그러니까 20이 한 달이에요. 여기 제가 이제 혹시 모르니까 또 써드릴게요. 자, 20은 한 달이에요. 그리고 50은 원쿼터로 봐요. 참 희한하죠. 아니 20이 해가지고 두 개에서 40이어야지 그럼 두 달인데 60이 돼야 되는데 뭐 이래저래 뭐 쉬는 날도 있고 그래도 원쿼터를 50으로 잡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00은 1년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89일을 쓰죠. 89일. 여러분들 제 방송 많이 들어보면 제가 89, 89일 노래를 하죠. 이게 100일하고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중에 보실 때 89일이 이 중간에서 50일하고 200일 사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맨스 랜드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여기가 있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아주 이상한 동네다.
라고 해가지고 노맨스 랜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근데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기회를 잡으면서 시장을 갈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 거기가 89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졌다가 시장이 나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내려가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0일 미만으로 해가지고 잠깐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200일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서 정말 사야 되는 구간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잠깐 좀 관망을 해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날짜예요. 여기서 하는 게 그 랭스고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20일 정도로 해가지고만 봐도 충분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렌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효과적이에요. 자, 20일. 그러면은 얘도 20일. 똑같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는 뭐가 있었죠? 하이, 로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가 소스라는 게 소스. 그러면 아까 OHLC 나오죠. OHLC. 그럼 이거는 하이로 2배로 하는 거. 그리고 하이로의 평균. 하이로 클로즈의 3배. 그러니까 3개 평균. 하이와 로와 클로즈. 그러니까 시작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OHLC4는 그거 4개.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저하고는 하이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를 내가 좀 진하게 보고 싶어. 색깔을 여기서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녹색에서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얘가 녹색 줄이니까 나는 파란색 줄이니까 녹색을 하지. 딱 두시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뭐 이렇게 저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요 밑에 21을 인풋에서 똑같죠. 그럼 어떻게 돼? 로우로 가야겠죠. 차이가 다르죠. 이마만큼 시장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빨간색.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반대로 쓰시는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게 요렇게 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떨어지는 건 빨간색이고 올라가는 건 녹색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이제 이 달러가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린백이라고 그래요. 그린백. 근데 이제 그 빨간색은 일본하고 중국에서 시작된 거죠. 중국은 이 빨간색이 어떻게 보면은 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색이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트렌드가 상승세가 여기서 주춤하네요. 주춤하네. 다시 이 구간이 올라가면 올라가네요. 그러면 다음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녹색이 맞아지는 구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면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트렌드상으로는 뭔가 지금 트렌드가 좀 꺾일라 그러나 하고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또 봐주셔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 계속 가겠다도 될 수가 있지만은 요 구간에서 요 구간까지 며칠 안 걸렸어요. 한 3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 것도 지금 빨리 내려올 수가 있는데 또 시장이 지금 또 연말이 되고 그래서 좋은 분위기는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하이하고 로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어서 하는 거는 우리가 변동성에 있어서 마켓 트렌드를 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어 하이에서 하이어 로로 가는 거 트렌드 라인을 한번 거볼게요. 트렌드 라인은 이것보다는 캔들스틱이 좋아요. 캔들스틱이. 캔들스틱이 여러모로 좋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거를 빼고 그린다고 그려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차트를 기준으로 할 때 요 기준으로 하면은요. 자, 이 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참 희한하게 쭉 가죠. 차트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그리다 보니 이게 가셔가지고 한번 집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딱 맞죠? 그러면은 요 라인도 좀 진하게 커볼게요.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 동안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이 구간이 떨어지면
여기서 떨어지네. 여기서 떨어지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차트를 또 공부하실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또 그림을 또 찾아올게요. 아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에요. 그건 다음에 할게.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그 차트는 나중에 또 그리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되죠. 그러면은 저번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요때쯤에 완전히 이제 올라간다고 그림을 했던 거는 우리 직잭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직잭을 넣었어요. 이게 5에서 10이 아니라 2에서 5로 바꿨어요.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제가 이때 이제는 완전히 반등이 이제 돼가고 있다라고 콜을 드렸어요. 보통 때 같았으면은 저 같은 경우 이쯤부터 이렇게 사서 들어가요. 어그레시브하게. 근데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할 때는 그걸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직잭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요 직잭 갖고 그림을 그리셔도 돼요. 요렇게. 이렇게. 100% 맞지는 않지만은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있고요. 그럼 얘 말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내려오는 그림이다 라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돼요, 이게. 굉장히. 근데 직잭으로는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고 이 직잭이 아닌 그냥으로 그리신다 싶으면은요. 이 머리를 눌러줘야 되는 머리를. 그럼 머리를 눌러주면 계속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두 개가, 그럼 여기가 완전히 높아야 되냐, 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라인이 내려가는 라인에서 다시 올라가서 완전히 뚫고 올라가면은 상승세로 변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뭐 그림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하나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본적인 저항선과 지지선이 하이어 로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 전에 올라가다가 하이어 로가 있죠, 여기. 하이어 하이예요. 얘가 다음번에 가면은 로어 로가 되고 여기서도 또 이런 식으로 지지선 저항선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져요. 이거 되게 웃긴 것 같은데요. 리얼리?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얘 말고 오늘 많이 떨어졌던 페이스북을 보여드릴까요? 찾아가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지. 자, 페이스북에 지금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어디가 지지선이고 저항선이냐를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 라인이 이렇게 보이죠. 그럼 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면 선이 이쯤에서 이제 보이시죠? 여기까지 제가 200대 후반이라서 300대 초반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 페이스북이 떨어지면은 왜 그러면 간단하게 지지선 저항선은 여기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이하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만약에 그 위에 있어가지고 지지선하고 저항선은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지금 여기 딱 기가 막히게 얘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차트가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이어 로 그게 적용이 돼요. 자, 그러면은 저번에도 올라가려고 내려오죠. 그러면 얘가 브레이크아웃이 되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해가 300 지금 16불인가 오늘 그렇게 끝났죠. 315불. 여기서 338불이 다시 뚫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려가면 첫 번째로는 여기까지 낼 수가 있고, 그 다음번에는 또 찾아가는 거. 여기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어디쯤에 있었나 하고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쯤이 될 수가, 정확하진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거를 볼 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그동안 올라갔던 지지선이 있었죠.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계단을 사람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쭉 올라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 지금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면은 얘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머리를 쥐며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하면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던 데이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1시간, 30분, 15분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SPY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데이 차트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끔 설명을 드릴 때 이게 데이가 아니라 1시간 차트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좀 올라가는 차트라고 볼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 못 올라가게 내리게 막던 라인이 있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하다가 요 라인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직잭이 나와 있죠. 직잭이 안 보여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으면서 점프업을 해서 올라갔다가 이때도 시장이 약했었어요. 내려갔다가 이제 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려운 차트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참 그리기가 어려운 차트입니다. 그거는 제가 인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나중에는 차트를 가지고서 이렇게 예측을 하는 시스템까지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가장 기본은 하이어로다. 그리고서 그걸로 가지고 했던 것처럼 지지선, 저항선이 그려지더라.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지수가 가는 거거든요. 아까 지수가 가는 걸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지수는 뭐를 보면 좋아요? 그럼 SPX를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SPX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답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내가 어디서 사면은 이게 좀 더 안정적일까를 보실 때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보다는요, 요쯤에 들어가시거나 가장 더 안정적 여기서 사도 충분해요. 이거를 브레이크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밑에 있으면 저점이야 사야 돼 그러는데 이 저점은 저점인데요. 언설튼해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때 살 걸 이렇게 후회를 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떨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았던 차트예요. 이 그림이.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내가 아무 근거 없이 여기서 트렌드가 내려가는 트렌드인데 여기서 사야 될까? No, 아니죠. 그러면 어디서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요 지점, 바텀을 지나간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요 지점부터 사시는 거예요. 요 지점. 가장 안전하게는 이 지점이 제일 안전하고요. 가장 안전하게는. 저점어치 연습을 하면 여기서 이게 올라가는 트렌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은 요 시점부터 싹 들어가는 거고요. 사람마다 경험과 기술의 차이지만은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은 초보니까 어디서 브레이크아웃이 되면서 올라간다 하이가 새로 만들어진다 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는 들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 갖고서 요 가격의 움직임 갖고서 보면서 트레이딩하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해서 이렇게 쉬워요? 예,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에서 교육을 받고 어디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단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거 왜 몰랐냐?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거든요. 왜 안 가르쳐 줘요? 에이, 자기네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세상 주식시장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때 여기 같은 경우도 되게 위험한 순간이었었어요.
여기도 위험한 순간인데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패턴이 얘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올해는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은 이게 브레이크아웃이 다시 되는지 뭐 브레이크 다운이 될 수 있는지 요 지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4,430은 뭐 하면은 봐라. 더 빨리 볼 수 있는 건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은 얼마냐? 4,449. 지금 4,574. 130포인트 정도가 나와서 130포인트는 한 0.5%? 그 정도니까요. 그냥 그때부터 고민하면 돼요. 이게 트렌드를 보는, 가장 기본적으로 트렌드를 보는 방법이야. 가장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거, 저거 하고, 직책 2, 5 이것만 하면 돼요. 뭐 다른 거 앱솔루트는 뭐 다른 거 안 건드려도 돼요. 뭐 여기 앱솔루트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얘는 재밌는 게 이 가격도 보여줘요. 이렇게. 가격도. 어, 좋네요. 그러면 여기서 4,429. 저번에 올려서 4,429.97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훌륭하지 않아? 이게 시스템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트렌드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구나. 하이어 하이 하이로 오고 그럼 지지선 저항선을 얘 갖고서 그려보셔도 돼요. 저번에 이제 내려올 때 여기도 보시면 어느 정도 지지선 이 부분에서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보면 이 정도. 지수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직잭을 안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지지선 저항선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올라가다가 다시 브레이크아웃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지지선 왜 하이어 하이로 그리고서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 해가지고 머리를 쭉쭉쭉쭉 밟고 내려가다가 뭐 올라갈 듯 하다가 여기서 또 이런 데가 제일 위험한 순간이거든. 그러다가 치고 올라갈 때. 그러면은 요 추세선만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요 상태에서 브레이크아웃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를 보면 여기서 올라가기 때 업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 추세선, 이 트렌드 라인, 그리고서 여러 가지를 볼 때 중요한 거를 몇몇 개를 같이 놓고 보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만 믿을 필요는 없고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고 가시면서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 되고요. 이런 하이어 로 말고 여기서 올라갈 때 또 하나 보는 게 우리가 가끔 다음번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레퍼런스로 보는 리그레션도 봐요. 리그레션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게 원 스탠다드, 투 스탠다드,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고 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된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깨지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보겠다 이러면은 새로운 시작이 되는 지점부터 보셔도 되고요. 그게 요때였었으니까. 그럼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럼 이거를 할 때 직잭을 하면 하이어 로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새로운 데가 시작이 되는 이 시점부터 보셔도 되는 거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 출발점은 뭐냐? 오늘 제가 목소리 높여서 1시간 반 동안 설명을 드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예예요. 예. 잊지 마세요, 이거. 이거 되게 쉬울 것 같은 데는요. 잘 안 보세요. 이거 꼭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뭐를 할까 하냐면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차트를 뭐 보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요 맨 처음에 여기서 이제 제가 요게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보면서 우리가 이제 modified MACD가 있어요. 얘랑 요거 하고 그 다음번에는 Advanced Decliner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어디 갔지?
어드밴스 디클라이너 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나온다는 거 있었잖아요.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 있는 걸로 보고 그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보는 법, 어떻게 보는 법. 지금 요게 좀 보통 때는 다크로 해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트림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뭐 보시면은 지금이 이제 뭐 시장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좀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맥킬레리안 서메이션 인덱스라는 것도 있어요.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꽤 큰 상승세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었었고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현금이 몇 프로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내가 얼마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럼 그동안에 이런 이 인덱스라든 인디케이터하고 만든 거 가지고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빨간 선이다가 이제 플러스로 넘어가면은 시장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이게 나만이 봤던 거냐?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봤던 타이밍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동안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게 지금까지 역사상 봤을 때도 잘 맞았다 이러면은 이제는 또 들어가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트렌드만 가지고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고 난 개별 주식 잘 모르겠어. 지수만 들어가도 돼. SPY. 돈 많이 벌어요. SPY 무시하지 마세요. 자, 제가 오늘 그냥 팁으로 하나 어차피 여러분들 애들 교육 관심 많으시잖아요. 월가에서 옛날에 그러니까 제 책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잖아요. 1940년대인가 1930년대인가 굉장히 성공한 트레이더가 있어요. 아니요, 1950년대, 60년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분은 아버지가 1900년 초에 뉴욕에서 그러니까 이런 뉴욕시 하버 쪽에 가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물건 날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노역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무슨 뭐 커머디티를 트레이딩 하셨던 분인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들 보고 맨날 이 가격을 적게 한 거예요. 그 가격을 적게 하면서 그 가격 외에 다른 것도 적게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게 얘가 국민학교 들어가는 그때는 아마 학교를 안 다녔던 초등학교만 졸업을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전쟁 전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만 나와도 미국에서 우아할 때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정말 부자가 된 거는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십몇 년 동안 그것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날 때 이게 어떻게 가격이 간다 저렇게 간다 그걸 안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로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이어 로를 얘기 드리지만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주식 5개 골라라. 이 5개의 주식은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보셔라. 그러시면은 지금처럼 어닝이 발표할 때 아는 거예요. 제가 왜 어제 페이스북이 내려갈 건데 베팅을 하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는 거라 베팅을 해요. 많은 분들은 페이스북이 지금 했기 때는 반등을 할 거라고 가지고 이건 낮은 가격에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은 시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이 지금은 여러분들의 페이스북이지만 130, 150 할 때는요. 굉장히 사업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많았었어요. 미국 시장은요. 항상 좋다고 그래가지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퀘스천을 던져요. So what's the next? What's the next? 그렇게 그거 다 그러면은 그 비즈니스 모델이 이상하면 show your business model and I will show my money 이거예요. 네가 나한테 뭘 보여주면 내가 너한테 돈을 보여주겠다지. 지금 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주식은 넣으면 돈 올라가. No way.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주식시장 모르고 나이브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로부터 들어가야지 이 트렌드가 어떻게 된다. 좀 뭐 말한 김에 페이스북 한번 봐요. 페이스북 우리 전혀 몰라. 뭐 사업 모델도 모르고 전혀 모른다고 쳐봅시다. 어디 있지? 그럼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잖아요. 사실 회사는 되게 좋잖아요. 마크 저커버그 얘 굉장히 똑똑해요. 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사립학교 넣으세요. 필립스 엑시더가 가장 좋아요. 뭐 엔도버거 뭐고 다 저리 가라 그러세요. 미국에서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가 엔도버예요. 얘가 엔도버를 딱 졸업을 했어요. 엔도버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를 얘가 중퇴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할 거기 때문에 돈을 넣어줘. 그러니까 사람들이 쫑긋해서 돈을 넣은 거예요. 미국도 학벌 위주예요. 자, 어느 뭐 저쪽에 뭐 지방에 있는 퍼블릭 스쿨에서 1등을 했다. 오케이.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에 돈을 주세요. 안 줘요. 얼마나 냉정한데 이 벤처 캐피탈 애들이요. 하버드니까 눈을 딱 뜨고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데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요 시절에도 이 페이스북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불, 요때 있다가 140불까지 쫙 내려가요. 엄청나게. 이때 시장에서 굉장히 페이스북에 대해서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내려가라. 너 뭐 네가 뭘 한다. 아직도 그러잖아요. 지금 마크 저커버그 아직도 얘는 CEO가 퍼스트 잡이라고. 비꼬요. 되게 비꼬는 게 많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또 시기하는 게 전 세계 어디 가나 다 그렇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뭐 그거는 다 좋다 이거. 그래 알았어. 그건 하고. 2018년에 보시면은 요때부터 시장이 망가졌어요. 이때부터 뭐 안 망가진 회사가 없는데 얘네는 그 전부터 망가졌었어요. 여기도 퀘스천이 달려 있었어요. 너 뭐 하는 놈이야? 너 시장에서 좀 잘할 수 있니? 야, 넌 너무 어려. 이제 저쪽 가가지고 네 와이프 애 낳았다 그러니까 애하고 좀 더 놀다 와. 지금은 이제 좀 숙련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필요해. 얼마만큼 시장에서 뭐 매일 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을 잡았었는데요. 대한민국 마녀사냥 아니에요. 미국의 마녀사냥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복귀를 했더니 요때 이제 연준에서 지금처럼 뭐 이제 이자를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떨어졌죠. 모든 시장이 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220불 갔다가 120불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을 거냐? 못 팔아요. 그럼 만약 마켓 트렌드를 봤다. 자, 여기가 하이예요. 그렇죠? 여기 떨어졌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 안 해요. 더 사요. 페이스북인데 올라가겠지. 보세요.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보실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회사랑 주식이랑은 다르게 보셔야 돼요. 그게 해피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번에도 이름이 높은 회사, 사실 이번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 이제 지인한테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요때 저는 사실 코를 불렀었어요. 왜? 넘어갔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요 지점이었던 318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로서는 이게 뭐 스탑 로스하는 구간이 될 수밖에 없었었고 지금 그림으로서는 얘는 지금 반등하는 그림은 안 나와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자 여기서 해가지고 하이어 로가 됐다가 하이어 로어 하이가 됐다가 로어 로가 됐다가 잊었어요. 지수랑 똑같이 올라간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 페이스북 좋잖아요. 많이 떨어졌어요 위에보다. 그리고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해서 무빙 에버리지로 보면 200일선까지 내려왔어요. 얘가 200일선 내려오면은 대부분 그래서 반등을 많이 해요. 200일선이라고 치십시다. 여기죠. 굉장히 여기서는 텍스트 북상으로는요. 바이 타임이에요. 진짜 바이 타임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러면 바이 타임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요거는 정말 시장에서 익스펙트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냐? 제가 저번에 6%를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이거를 사던 팔던지 간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이따가 여기 클로즈가 여기예요. 그럼 여기 있어서 샀다 이거예요. 자, 6.45예요. 그럼 일단 나와서 저 같으면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걸 홀드를 해야 될 거냐, 라이트 타임이냐, 아니면 더 내려갈 거니까 내 이 돈을 갖고 다른 데로 해야 될 거냐. 그러면 페이스북이 is only answer? 아니거든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면 그 돈은 마이크로소프트 하면은 이 6.45 떨어진 거고 또 내가 또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에 페이스북을 요때 사셨다고 그러시면 그런 식으로 하이어 하이 하이로가 우리 판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 그전에는 그전에는 판단을 못했어요. 아, 기다려야겠네. 그래, 우리 잠가버리겠어. 아, 나 몰라. 먼저 페이스북 오를 거야. 오르긴 오를 거예요. 얼마가 걸릴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려야 되는 답이에요. 질문이고. 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과연 논리적으로 내가 여기서 홀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있다 그럼 그건 무엇인가? 이 사업 모델이 좋고 어쩌고저쩌고. 자, 우리가 페이스북에 대해서 전 페이스북 되게 좋아해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 건 신문에서 이제 어린애들이 이제 안 쓴다. 페이스북에 있어 주된 이 오디언스는 less than 25예요. 애들이. 제 나이는 별 필요 없어요. 얘네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건 레스텐 썰이고 그 액티브한 애들이 스냅으로 가는 스냅도 망가졌어. 여기도 망가져서 저기도 망가져서 거기에다가 이제 광고 수익까지 하는 이 타겟 마케팅을 하는 이거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퍼스널 프라이버시 폴리시를 바꾼 거예요, 애플에서. 그러면은 타겟 마케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느 A라는 회사가 27불을 내가지고 내가 했던 게 270불을 내야 된다라고 하시면 나와요. 이런저런 정보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일단 하이어 하이가 깨졌어요. 깨지면서 얘가 하이어 하이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부터 로어 하이가 돼가지고 지금 로어 로가 된 거예요. 더 내려가면 더 로어가 노가 되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여기를 내려왔다라는 것만으로도 확률이 그렇게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굉장히 타이트한 구간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한테 이 하나의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클루를 주고 레퍼런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를 베이스로 한 거다? 프라이스 액션. 여기선 거래량 본 게 없어요. 그렇죠? 거래량 안 봤잖아요. 프라이스 액션. 이 프라이스 액션 가지고서 이렇게 보는 게 자, 1910년부터 공인화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100년, 110년 넘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이게 맞아 틀려 얘기하지 마세요. 110년 동안 본 거예요.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예스 해시 노 하면 안 된다고. 이 higher high, higher low, low high, low low는요. 100여 년이 넘게 미국에서 이 주식을 분석했던 분들이 본 근거입니다. 이게 다우 시어리에서 나온 거고 그거를 조금 더 해서 나온 거고요. 그래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보세요. 요렇게도 보시고 이건 너무 센시티브해. 나는 그럼 좀 바꿔볼까? 한 3%? 뭐 그래도 5일? 또 그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고서 나는 어떤 스타일이 맞을까? 저는 되게 센시티브하게 보거든요. 근데 센시티브하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까처럼 5, 그리고서 뎁스 10. 딱 하면 어이씨 뭐 지금까지 얘는 내려간 그림이 되죠. 오히려. 올라간 그림이 안 돼요. 여기서 얘는 오히려 이 점 나한테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좋은 거는 지금까지는 사시고 파시는 게 아무 생각 없이 남의 얘기를 듣고 했다면 내가 스스로 이 미국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이론을 가지고 내가 사고 팔고 했을 때 있어가지고 내 레이셔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 첫 번째 걸음 오늘 첫 걸음 뛰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해도 뭔 소리를 하나 그러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셔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거예요. 자, 오늘 뭐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뭐 나머지는 하고 이제 내일 모레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드밴스 디클라이너 쪽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가 더 정확하게 많이 봐요. 어드밴스하고의 디클라이너는 시장에서 이 퀄리티에 대한 문제를 해요. 퀄리티. 올라가는 거 있어가지고. 자, 그거 다음 시간에 했던 거 대충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격의 움직임만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가 상승될 때 여기서 상승해서 퀄리티를 봐야 돼요. 퀄리티. 우리가 브레스 인디케이터랑 컨트롤러는 보지만은 거기서 왜 보느냐 발륨이라는 게 있잖아요. 발륨. 이 발륨이 올라가는 것만큼 발륨도 확 올라가주면 탄탄해요. 근데 뭐 되게 가격은 올라갔는데 볼륨은 조금 올라가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어드밴스 디클라이너라는 이 차이에 있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를 보기도 하지만은 이 어드밴스의 발륨과 디클라이너에 대한 발륨을 가지고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이 변화를 보는 게 이게 퀄리티 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브레스 인덱스라는 거는 이 넓이와 깊이를 보는 거라고. 이 퀄리티를 보는 퀄리티 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이로는 가격이 움직여서 이거를 보지만은 우리가 약간 좀 시장이 힘들고 이상할 때 어떻게 될 때냐면요. 그래서 여기를 해가지고 레퍼런스로 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 이론은 지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식에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거 3개, 가격, 거래량, 변동성.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가격의 움직임을 봤다. 이 하이로는요. 개별 주식에도 다 나와요. 지금 저랑 이제 방송 끝나시면은 가셔가지고 여러분 주식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테스트. 연습이 중요해. 이제부터. 연습. 테스트. 펀더멘탈은 혼자 이렇게 분석하지 좋은 주식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직접 매도할 때는 이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